진세훈이 멱살을 잡던 손을 뗐을 때 주하늘은 먼저 사과를 택했는데요. 손찌검으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말은 차갑지 않았고 대신 분명했습니다. 세훈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정원과 영채는 사람이에요. 내 여자라는 말엔 둘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세훈은 대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의 결이 갑자기 낯설게 들렸거든요.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누구도 뺏을 생각이 없어요. 다만 벼랑 끝에서 다시 밀지는 않겠다는 거죠. 차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둘 다 오늘은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내요. 제 결정은 제가 말하겠습니다. 세훈이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골랐고 하늘은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원은 그 틈에 짧게 웃어 넘겼는데요. 오늘도 납기 있습니다. 사랑보다 급한 게 공장 라인일 때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곧장 찾아왔습니다. 한혜라가 세 사람을 불러 앉혔거든요. 오늘부터 집안의 말은 소유 대신 책임으로 하자. 헤라는 준비해둔 규칙 카드를 꺼냈습니다. 1. 익명 금지, 2. 실명지레, 3. 감정은 밤에, 결정은 낮에. 밤엔 오해가 잘하고 낮엔 기록이 잘합니다. 정원이 미소 지으며 받아 적었고 세훈은 감정은 밤에 적고 낮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하늘은 낮에 결정하는 사람의 안전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요. 헤라는 그제야 숨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옆에서 지키는 걸로. 그 시각 공난숙은 구 실장에게 전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레임을 바꿔. 정원의 야심 하늘의 미련 세훈의 질투 세 갈래로 흩어. 그런데 익명 계정이 움직이기도 전에 주하늘이 내부 윤리팀에 포렌식 최종본을 넘겨 실명 반론 창구로 고정했죠. 구 실장은 익명의 발화량을 올리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실명 반론표 위에선 가짜가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걸 이미 몇 번 겪었거든요. 둘째 클라이맥스는 태석의 방에서 터졌습니다. 진태석은 세훈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건양 며느리로 입성시키겠다. 너만 결심하면 된다. 세훈이 흔들리지 않자 태석이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죠. 하늘에게 열등감 있지? 공부, 사업, 사람 한 번도 못 이겨봤다는 표정이야. 세훈은 웃음을 삼켰습니다. 저 그런 감정, 관리 오래 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먼저예요. 태석의 표정이 잠시 얼었습니다. 숫자로 길들인 아들이 문장으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 정원은 디자인실에서 공저라인 피드백을 열었습니다. 영채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이 부분, 내가 옛날에 베낀 적 있어요. 오늘은요, 그 흔적을 살려서 수정 히스토리로 남기자고요. 팀이 술렁였는데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잘못의 껍질을 프로세스의 증거로 바꾸자요. 공포가 조금 줄었고요. 댓글엔 실패 스케치가 신뢰를 만든다는 문장이 달렸습니다. 셋째 클라이맥스는 저녁 식탁에서 왔습니다. 조미향이 밥을 푸다가 말했어요. 사람을 내라고 부르면요. 식사가 자꾸 싸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로 불러봐요. 세훈이 쑥스럽게 우리 정원, 우리 하늘을 따라했는데요. 자기 귀에도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주하늘이 웃었습니다. 우리 세훈, 그 말 괜찮다. 정원은 그 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기준이 되거든요. 오늘 저녁은 기준부터 같이 먹어요. 넷째 클라이맥스는 공난숙의 한 줄로 시작됐습니다. 있었다고 말했더니 다들 내가 졌다고 생각하네. 난숙은 다이어리 가장자리 여백에 적어둔 문장을 떠올렸죠. 없었다 있었다 그 다음. 그 다음이 뭔지 스스로도 몰라서 불안했지만 오랫동안 미뤄둔 공포와 마주서기로 했습니다. 구 실장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내일은 내 이름으로 말해. 구 실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또렷한 거절이었고 그 거절이 난숙을 처음으로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클라이맥스는 헤라와 정원의 독대에서 발생했습니다.
헤라가 말문을 열었죠. 세훈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기뻤고 무서웠다. 너를 빼앗길까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서 또 도망칠까봐. 정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으면요. 그날은 제 옆에 앉아서 같이 도망쳐요. 다음 날엔 같이 돌아오고요. 헤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말투 정말 못 말린다. 그런데 웃음 끝에 묻어나오는 건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내일 재검 서류 내 손으로 제출하마. 그리고 세훈에게도 말할게. 자리보다 이름. 그날 밤 주영채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가짜 수아의 호칭은 달콤했지만 헤라가 건넨 뜨거운 물 한 잔이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더라고요. 영채는 메시지를 하나 쓰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엄마 아니 한혜라. 내일 질문 하나만 하지요. 수아가 없어도 당신은 엄마였냐고. 보내지는 못했지만 스스로에게는 보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냐고요. 다음 날 아침 실명 질의의 두 번째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첫 질문은 의외로 진세훈이 던졌습니다. 하늘아, 우리 사이에 경쟁이 있냐? 하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있었고 남아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다. 다만 사람을 놓고 경쟁하진 않겠다. 세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 있던 미세한 열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정원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의 일은 경쟁 말고 분담으로 풀어요. 감정 분담, 책임 분담, 실명 분담. 여섯째 클라이맥스는 법무팀에서 왔습니다. 포렌식 최종본에 H초성의 팔찌 서명자가 확보됐고 한미정의 보호 진술이 채택됐거든요. HJ 이니셜로 표기되던 최종 확인자의 실명이 모자이크 없이 내부 법무 기록에 박혔습니다. 황 실장의 추가 협조로 프린터 큐카드키 로그도 일치가 확인됐고요. 태석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계산은 아직 가능했지만 처리의 시대가 기록의 시대로 넘어갔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일곱째 클라이맥스는 디자인실 매출 대시보드에서 터졌습니다. 공저 라인에 첫 완판 알림이 떴고 후기 상단엔 이런 문장이 달렸습니다. 과정이 보여서 믿고 샀습니다. 숫자 하나가 사람 10명보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팀 채팅창에 박수가 쏟아졌고 정원은 조용히 한 줄만 남겼습니다. 오늘도 이름으로 일해줘서 고마워요. 영채가 바로 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할게요. 그 두 문장 사이에 가짜 수아의 껍질이 아주 조금 소리 없이 갈라졌습니다. 여덟째 클라이맥스는 집에서 또 왔습니다. 조미향이 부엌문에 새 규칙을 붙였습니다. 밥은 같이, 말은 부드럽게, 결정은 낮에. 차기범이 쑥스레 웃으며 한 줄을 추가했어요. 사과는 바로, 변명은 나중에. 헤라가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다 펜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옆에. 정원이 마지막 빈칸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정원은 시작에. 종이 한 장이 집을 바꾸는 걸 모두가 눈으로 봤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아주 짧았습니다. 밤, 문자가 세훈의 휴대폰에 떴습니다. 수아 소개 행사 재검으로 연기. 실명 질의는 유지. 보낸 사람 한혜라. 세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가 아니라 이름을 먼저 고른 신호였거든요. 세훈은 답장을 한 줄로 보냈습니다. 내일, 저는 이름들 사이에 서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전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첫째, 세훈 하늘의 충돌은 소유의 말을 걷어내는 계기로 작동하고 두 사람은 경쟁을 분담으로 번역합니다. 둘째, 헤라는 옆의 전략을 규칙으로 고정하고 수아 재검 실명 질의 익명 금지를 집안의 운영 원리로 확정합니다. 셋째, 난숙은 있었다 이후의 책임을 구실장에게 돌리지 않고 스스로 서류를 통해 일부를 인정하면서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넷째, 태석의 여론 시도는 포렌식 팔찌 프린터 카드키 기록의 합류로 힘을 잃고 이사회 중심축은 세훈의 원칙으로 이동합니다. 다섯째, 영채는 가짜 수아의 가장 달콤한 순간의 작은 고백을 택하며
주영채 이름으로 일하려는 의지를 점점 키웁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내일 세훈은 내 여자라는 문장을 끝내 지울까요? 아니면 우리라는 말로 바꾸어 쓸까요? 그리고 주영채는 가짜 수아의 문을 닫고 자기 이름으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답은 아마도 재검 결과보다 빠르게 오늘 밤 각자의 메모장에 먼저 적힐 겁니다. 왜냐면 이 집의 규칙이 이미 바뀌었거든요. 감정은 밤에 적고 결정은 낮에 내린다는 규칙으로요. 그리고 그 낮의 문은 이제 이름으로만 열릴 테니까요. 아침이 되자 한혜라는 집안 공지판에 두 줄을 더 붙였는데요. 감정은 밤에 쓰고 낮에 읽는다와 질문은 실명, 추측은 보류. 차기범이 종이를 매만지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낮에 읽으면요. 밤에 쓴 제 변명들이 다 들키겠네요. 조미향이 웃으면서도 엄지로 밥은 같이 줄을 한 번 더 그었습니다. 변명은 들켜도 밥은 같이 먹자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재검 샘플 채취 현장에서 왔습니다. 서로 다른 두 팀, 서로 다른 바늘, 서로 다른 봉투. 정원과 영채는 무표정으로 팔을 내밀었는데요. 마지막 테이프를 붙일 때 정원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영채가 눈을 치켜 올리다 낮게 대답했죠. 그래, 오늘은. 이 짧은 두 음절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혜라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확신 대신 확인을 마음속으로 3번 되뇌었고요.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쓸 때 펜 끝이 춤추지 않도록 손목을 살짝 눌러 붙잡았습니다. 같은 시각, 주하늘은 법무윤리와 함께 사건 타임라인 B3을 완성했습니다. 팔찌 영수증에 H서명, 보관고 카드키 출입, 더 크라운 프린터 큐, 사설 백업 앱 자동 동기 시각까지 점 4개가 한 줄로 붙었습니다. 하늘이 말했어요. 시간끼리 서로 증언합니다. 진세미가 받아 적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서로 보호하면 됩니다. 두 사람이 만든 짧은 원칙은 보고서 첫 페이지의 머리말이 되었고 문체가 단호해서 읽는 이들의 속도를 낮춰주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진세훈과 주하늘의 짧은 면담에서 터졌습니다. 세훈이 먼저 고개를 숙였는데요. 어제 말, 나도 듣기 싫었어. 내 여자 같은 거. 하늘이 미소를 아꼈습니다. 고치면 됩니다. 세훈은 손바닥을 펴보이며 덧붙였어요. 분담표 만들자. 나는 회사에서 과정 마이너스 실명을 고정할게. 형은 기록 마이너스 증거를 고정해줘.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에 한 문장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사람은 고정하지 말자. 둘의 약속은 악수 대신 공동공지로 올라갔습니다. 감정 고정 금지.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디자인실에서였습니다. 공저라인에 2차 샘플 리포트가 떴고 후기에 이런 문장이 보였거든요. 처음엔 실수처럼 보였는데요. 수정 히스토리를 보니 설득됐습니다. 팀원 하나가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실패한 스와치도 전시할까요? 정원이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네. 실패는 비용이 아니라 증거니까요. 영채가 바로 이어붙였습니다. 그 증거의 납기도 원가도 같이 달자요. 둘의 문장이 딱 붙는 순간 팀 채팅창에 박수가 숫자 이모티콘으로 쏟아졌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는 공란숙의 사무실에 도착한 한 통의 봉투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미정 보호 면담 일정 통보. 구 실장은 태블릿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난숙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밀면 꺾입니다. 외부 조작 프레임을 난숙이 손을 들고 말을 거뒀습니다. 없었다고 한 날들이 나를 꺾었어. 오늘은 있었다고 하고 꺾이는 쪽을 고를 거야. 대신 내 손으로. 그 말은 패배 선언이 아니라 선택 선언이었고 구 실장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맥스는 헤라와 태석의 짧은 통화였습니다. 태석이 말했죠. 결과 나오기 전에 프레임을 선점해야지. 헤라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오늘은 프레임이 아니라 절차가 먼저예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덧붙였어요.
나는 이제 이름으로만 산다. 태석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 문장을 가장 늦게 배울 사람은 자신일 거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쌓였습니다. 조미향이 식탁 옆에 말 분담표를 붙였어요. 사과 마이너스 즉시, 해명 마이너스 다음날, 칭찬 마이너스 오늘, 약속 마이너스 적어서. 차기범이 젓가락을 들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해명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웃어넘길 수 있는 농담이었고 그런 농담이 집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때 주영채에게 알림이 왔습니다. 재검 1차 시료 운송 완료. 영채는 알림창을 닫고 자신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이름 주영채. 그리고 그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가짜수와 한 줄씩 지우기.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노트가 오늘의 증거였습니다. 정원이 주방에서 컵을 닦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내일 같이 갈래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같이. 6번째 클라이맥스는 이사회 브리핑에서였습니다. 세훈이 윤리규정 전사 확대의 본 규정을 상정했고 반대하던 몇 명이 예상 밖으로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공저 라인의 초동 매출 그래프가 과정을 공개한 라인의 성장성을 증명해버렸거든요. 누군가가 소곤댔습니다. 윤리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이네. 세훈이 그 말을 공식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윤리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 신뢰 자산입니다. 표결은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7번째 클라이맥스는 법무팀에서 추가 팩트가 올라오며 터졌습니다. HJ 이니셜의 최종 확인자가 내부 기록과 일치했고 황 실장의 보조 진술이 타임라인의 빈칸을 채웠습니다. 주하늘은 이제 남은 건 사람의 말뿐이라고 했고 세미가 그 말이 다치지 않게 가드레일을 세우자고 답했습니다. 가드레일은 단순했는데요. 비난 금지, 반론 환영, 정정 우선. 세 줄이 게시판 상단에 고정됐습니다. 밤, 마지막 장면은 세 사람의 작은 약속으로 닫혔습니다. 정원, 영채, 헤라가 부엌문 규칙표 아래에 각자 한 줄씩을 적었거든요. 정원 시작은 내가, 영채 고백은 내가, 헤라 보호는 내가. 그리고 아래 빈칸 하나가 남았습니다. 주하늘과 진세훈이 동시에 펜을 들었다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늘 기록은 내가, 세훈 정리는 내가. 두 줄이 나란히 들어가자 규칙표가 가족의 지도처럼 보였어요. 정리하면 다음 전개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첫째, 재검 12차 결과가 가짜수와 프레임을 구조적으로 흔들고 주영채는 작은 고백들을 누적해 주영채로 이동합니다. 둘째, 포렌식 마이너스 팔찌 마이너스 프린터 마이너스 카드키의 단일 타임라인이 구실장 라인의 법적 책임을 촘촘히 고정합니다. 셋째, 한혜라는 옆의 전략을 제도와 행동으로 굳혀 결론보다 절차를 앞세우는 새 문화를 안착시킵니다. 넷째, 공저 라인의 과정 공개가 매출과 신뢰로 이어지며 조직은 실명 마이너스 정정 마이너스 분담 체계를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섯째, 진세훈과 주하늘은 경쟁을 분담으로 번역해 감정의 불을 규칙의 램프로 바꾸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내일 아침 결과 봉투가 열릴 때 누가 먼저 자기 이름으로 첫 문장을 읽을까요? 저는 입니다로 시작하는 그 짧은 선언이요. 아마 그 한 줄이 이 집의 새 규칙을 완성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내 연습했거든요. 소유 대신 책임, 익명 대신 실명, 감정 대신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가면 대신 이름으로요.